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병희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신 병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주제를 받아가지고 다 적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참 말이야 많죠. 최저임금 사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다룹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영상을 꾸준하게 찍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 주제가 최저임금은 올라봐야 조삼모사 결국 최저수준이다. 자, 그리고 조삼모사 사자성어거든요. 뜻은 눈앞에 보이는 차이에만 집착하는 의사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부작용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조사모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조사모사랑 비슷한 게 그런 거죠. 당장 이제 액수가 올라가는 거. 당장 최저임금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똑같이 일했을 경우 반도 많아지니까 결국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손해죠. 손해.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하죠. 보통 올해 이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핵심 화두가 과연 10,000원 넘길 거냐 넘기지 않을 것이냐 많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10,000원 넘긴다고 봤었어요. 왜냐면 이미 거의 10,000원이잖아요. 9,860원. 거의 10,000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내년은 제가 봤을 때 10,000원 될 거라 생각했는데 딱 10,000원 조금 넘었죠. 근데 10,000원 조금 넘은 것만으로 반응이 안 좋아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우리 같은 자영업자 어떻게 먹고 사냐. 가뜩이나 경영이 힘든데 물가는 오르고 각종 식자재비나 이제 공가가 오르고 있는데 알바 임금까지 올라버리면 우리 뭐 어떡하냐.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최저임금 올라봐야 결국 일반인들에게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 중에 최저임금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최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알바자리 있고, 그리고 공장도 시급으로 일하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 보안업체, 경비업체죠. 그리고 시설관리, 이런 이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 조금 오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큰 폭으로 올랐을 수 있잖아요. 큰 폭으로 2018년 2019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격변이 일어났죠. 최저시급계 대격변. 그때 정확히 기억나면 2017년 6,470원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무려 1,060원에 올랐습니다. 1,060원.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거의 한 5년치 올려야 될 걸 1년에 다 올렸죠. 내가 봤을 때 그때부터 문제였어. 그때부터.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8년 2019년도에 정말 대백견이 일어났습니다. 1,060원 올라서 7,530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2019년 820원 올랐습니다. 3년치 올라가야 될 거를 1년에 다 올렸죠.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에 보자, 1,060원 1,880원 올랐습니다. 거의 한 8년치 올릴 거를 2년 안에 다 올렸어요. 아니 8년이지 않고 한 1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올렸죠. 그리고 최저임금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죠. 특성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과도하게 올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게 약간 올려서 부작용이 있지만 그때 큰 폭 올린 게 커. 그때부터 알바가 줄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 전까지 6,470원까지 알바생이 알바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7,530 오르면서부터 이제 고깃집 알바 구하기 힘들고 편의점 알바도 경쟁해야 되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8,350원 되면서 그때부터 알바가 확 주기 시작해서 뭐 서빙 알바 없어지고 알바 2명 하는 거 1명 시키고 바쁠 때만 알바 시키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00원까지 와버렸네.
불과 딱 8년 전만 하더라도, 8년 전에 7년 전만 하더라도 6,400원 선이었는데, 예. 그 7년 상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예. 저는 그때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편도리 알바가 편의점 점주보다 돈 많이 버는. 근데 그 말은 뻥이에요. 과장이고, 편도리 알바가 돈 많이 벌려면 그 편의점 알바가 점주만큼 일해야 돼. 근데 그렇게 일을 안 시키죠. 실제로는. 만약 편의점 알바가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면 돈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게 안 시키죠. 주휴상은 안 주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지금 편의점 오면 장시간 일을 안 시킵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 주 15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휴상 줘야 되잖아요.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주휴상도 압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 쪼개게 돼버리죠. 주 14시간씩. 7시간 이틀 시켜가지고 안 주는 쪽으로. 평일은 자기리 근무하고 야간 알바만 쓰고 시간 쪼개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 이게. 보통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받으려면 오래 일해야 됩니다. 맞죠? 한 군데 오래 일해야 되는데 오래 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죠. 아,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갔다는 거야? 알바 안 써야겠네. 그냥 장사 접어야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옆나라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2,000원. 거의 12,000원 언저리입니다. 일본은 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일본은 비싼 데가 도쿄가 한 1,100엔? 한번 볼까요? 이게 일본은 각 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가장 비싼 데가 도쿄가 1,113엔.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만원 돈? 만원 돈 될 겁니다. 그게 가장 비싸고, 가장 적은 데가 오키나와가 896이에요. 네. 일본은 현마다 한 200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치면 한 1,800원 차이 나는 거죠, 일본은. 일본은 이제, 도쿄는 아시겠죠? 물가가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 받는 거고, 오키나와는 좀 지방이다 보니까 싸게 받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어떻습니까? 전국 공통이죠. 네. 시골을 가건, 서울, 강남에서 일하건, 무조건 뭡니까? 최저시급이에요. 사실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최저시급 결정할 때 직종별로 차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편의점 사실 최저임금 받기에는 일이 좀 편하지 않냐. 그래서 한 8,500원 정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말이 많은데,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안 주고 일 시키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9,860원이 아니라 뭐 8,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인들이, 아니 편의점은 다른 일보다 일 편하지 않냐, 에어컨 바람 나오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거 안 시키는데, 그런 알바를 하는 사람은 좀 임금을 차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적용되지 않았죠, 아직.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다는 거. 네, 높다는 거. 일본은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 평균이 1,004엔. 자,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 일단 첫 번째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자영업 경영 어려움. 특히나 가장 직계탄을 맞는 곳이 어디냐 하면 편의점. 편의점이 왜 직계탄을 맞냐? 편의점은 순이익이 작아요. 마진이 작습니다. 뭐 다른 업종도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제조업은 엄청나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공장은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라 하고 또 생각날 수 있는 게 경비입니다. 경비. 왜 경비가 왜 튀어나오냐, 여기서. 경비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파견업체, 용역업체에서 이제 유역비 이제 받아가지고 계약을 들어가거든요.
이 용역회사도 마진이 적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서 어떻게 용역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죠. 그런데 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용역비 낮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비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편법으로 해가지고 휴게 시간을 강제로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라고 치면 24시간이잖아. 24시간인데 8시간 휴게 시간에 강제로 집어넣어요. 근데 8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야. 일 있으면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휴게 시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쉬었기 때문에 시급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쓰거든요. 아마 경비는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30분에 1시간 또 집어넣어서 시급을 까는 식으로. 예.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죠. 경비 원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워낙에 요즘에 경비 쪽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편의점은 170을 오는 것도 타격이 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시급 올랐다고 매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편의점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음식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편의점에 2010년도에 알바를 했었어요. 2008년에 10년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때 매출하고 지금 매출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제가 알바했을 때 매출이 더 잘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야간 알바했으니까. 야간 알바하면 보통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일일 정산하면 데이 클로저라 해가지고,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의점이든 23시 30분에서 00시 사이에 마감을 지어야 돼. 매출 마감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 마감 딱 하면 딱 찍고 이제 오늘 금일 매출 마감 찍겠습니다. 얘 누르면 그 포스에서 띠리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쫙 나와요. 담배 얼마 팔았는지, 술 얼마 팔았는지 쫙 나옵니다. 해본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얼마나 팔았는지 나오고 매출 나와요.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일했던 편의점이 그렇게 바쁜 곳은 아니었거든요. 한 170만 원 나왔던 거예요. 주간 야간 합쳐가지고 많이 나오면 250만 원. 여름엔 한 200 나왔고, 겨울은 좀 적게 나. 겨울은 한 150만 원. 그렇게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편의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아니, 물가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삼각김밥 700원이었어요. 샌드위치가 1,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샌드위치가 거의 배 가까이 올랐고, 삼각김밥도 한 1,200원 하지 않나요? 햄버거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 200ml 우유도 800원에 팔았거든요. 편의점에. 지금 한 1,200원, 1,300원 할 겁니다. 1.5배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런데 매출은 그대로. 거기다가 최저시급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점주인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거죠. 돼버렸어. 근데 거기다가 시급이 올랐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알바생을 줄인다거나 시간대를 줄이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점주인도 사업자 아닙니까? 그럼 돈을 벌어 가야 되는데 알바생 돈 줘버리면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 폐업의 증가. 아마 못 버티는 자영업도 생길 겁니다. 아, 이래가지고 나 못하겠다, 안 할래. 접는 것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알바 일자리 감소. 이게 크죠. 지금도 알바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어요. 정말 감소했습니다. 요즘에 서울 같은 지역도 알바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알바라도 하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확실히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편의점이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식당도 잘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식당도 바쁠 때만 쓰고 안 바쁠 때는 안 써요. 이게 유동적으로 쓰죠. 유동적으로. 원래 같으면 뭐 반나절 동안 이제 고용해 쓰는데 지금은 이제 피크 타임만 쓰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음식과 물가 인상.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아마 치킨값 지금도 올랐죠. 그럼 내년에도 오르겠죠. 분명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담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오죠. 우리한테. 배달비도 오를 거예요. 다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배달 플랫폼에서 뭐 배달비 안 받겠다고 이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달비를 우리한테 안 받겠다는 거지 업주들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꿀벌님? 혹시 꿀벌님 배달 플랫폼이 요즘에 값이 심하죠? 꿀벌님 배달 플랫폼 이용하십니까? 요즘에 그 배민이 많이 많더라고요. 내가 봐도 좀 어이가 없더라. 배달비를 안 받겠대요. 갑자기 받다가. 그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영업자 업주들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업체들은 배달비 나가니까 그 들어간 돈을 또 손님들한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 배달 단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죠, 꿀벌님. 자영업자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부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먹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바 시간 감소 약간 얘기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땐 좋은 게 아니죠. 가뜩이나 뭐 최저임금으로 이제 굴리는 사업장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쉽게 뭔가 돈을 쓰기 그래요. 이건 자영업자분도 많이 체감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요층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누가 피해보냐?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피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최저임금 관련 이제 내용을 보면 가장 민감해한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직원을 고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오래만 접을 거다. 하지 말라는 거네. 직원 수 줄여야겠네요. 이런 댓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뭐 최저임금 관련 댓글을 보면 자영업자들 곡소리 엄청 많아요. 올해도 아마 알바 구하기 힘들 텐데 내년은 정말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곳은 뭐 정리하는 것도 많이 생기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자영업자한테도 좋은 게 아니고 고용자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소비자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